감사로는 저희가 징용의 진실을 국내외적으로 알리고 계시는 학자분이신데요. 하버드 대학교의 교환 연구원으로도 계셨고요. 일본 규슈대학교의 교환 교수로도 계셨고요. 현재는 낙성대 경제연구소에서 연구위원으로 계시는 우리 이우연 박사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이우연입니다. 아까 조금 전에 박근혜 대통령이 잘한 일 중에 34번으로 올라온 것이 마침 있었습니다. 위안부 합의를 한 것이지요. 2015년 12월에 일본과 한국이 드디어 위안부 합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용인즉슨 많이 들었던 이야기인데 일본으로부터 사과를 들으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하도 사과를 많이 들어서 이제는 특별히 감흥이 없습니다만은 역시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마음으로부터의 사죄와 반성의 마음을 표한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또 일본 정부가 전액 일본 예산을 들여서 108억 원의 예산을 들여서 일본 과거 위안부들에게 보상을 하기로 약속을 했었습니다. 왜 그런 약속을 했느냐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2015년에 일본에서 108억을 내서 만든 재단을 화해치유재단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과거에 김영삼 정부 하에서도 비슷한 재단이 있었습니다. 아시아 평화기금이라고 하는 기금이 있었는데 여기에서는 그 비용을 일본 정부가 일부만 댔어요. 하니까 일본에 대해서 말도 많고 탈도 많은데 일본을 못 잡아먹어서 안달인 데가 가장 방정이고 난리를 치는 데가 어디입니까? 위안부 문제로 정대협이잖아요. 정의기억연대 윤명이 나온 그곳이지요. 그곳에서 난리를 쳤어요. 왜 일본 정부가 일부만 되느냐 이렇게 난리를 쳐서 결국에는 아시아 평화기금이 무효가 됐습니다. 그래서 결국 박근혜 정부 하에서 박근혜 대통령 하에서 일본 정부가 전액을 지급하는 것으로 해서 위안부 구위안부 1인당 1억 원씩을 지급하는 것으로 해서 합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만든 재단이 바로 일본에서 낸 108억 원을 집행하는 위안부들에게 지급하는 기관이 바로 화해치유재단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그렇게 합의했지만은 정권이 바뀌고 나서 문재인 정권 하에서 그 합의가 위안부들의 의사를 청취하지 않았다. 소위 피해자 중심주의에 입각해서 볼 때 그 합의는 엉터리 합의다. 이렇게 해서 결국에는 그 합의를 없던 것으로 다시 돌려버렸습니다. 과거에 2015년에 박근혜 정부에서 합의할 때 일본이 충심으로 사죄하고 반성한다고 했을 때 그에 대해서 박근혜 정부에서는 이 정부가 이 문제가 최종적으로 불가역적으로 해결되었음을 확인한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에서는 그것을 또다시 뒤집어 버렸죠. 마치 김영삼 정부에서 합의한 것을 김대중 정부에서 다시 무로 돌렸던 것처럼 그렇게 또다시 없애버렸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혹시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화해치유재단에서 1억 원씩의 치유금 나중에는 사죄금이라는 이름으로 바뀌었습니다.
그 당시에 살아있던 위안부 할머니들이 47명이었습니다. 46명이었습니다. 2016년에 살아있던 위안부 할머니들이 46명이었어요. 그런데 박근혜 정부의 위안부 합의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욕할 때 그들이 문재인 정부가 욕을 한 근거는 할머니들의 의사가 반영되지 않았다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46명 중에서 37명이 1억 원씩을 수령하고 사과를 받아들였어요. 46명 중에서 37명이 사과를 받아들이고 1억 원씩을 수령해 간 겁니다. 그것으로 더 이상 위안부 문제가 끝났다면은 제 생각할 때는 그 할머니들은 이제 남은 여생을 편안하게 살다 가면 됐을 거예요. 그런데 또다시 문제를 삼고 나왔습니다. 여러분, TV 방송에서 46명 중에서 몇 명이 그 돈을 수령했고 몇 명이 일본의 사과를 받아들였는지 나옵니까? 안 나옵니다. 정대협에서는 지금 정의원이지요. 그 당시 윤미향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일본의 화해치유재단에서 1억 원씩 주는 것을 받으면은 진짜 매춘부가 된다. 아니면 그 주변에서는 그 돈을 받으면 화장년이 된다. 그 돈을 받으면은 민족의 반역자가 된다고 할머니들에게 받지 못하게 했어요. 그 사람들은 위안부 문제가 해결되길 바라지 않는 겁니다. 그 문제가 해결되는 걸 바라지 않는 사람은 또 있어요. 어디 있습니까? 청와대에도 있는 겁니다. 그 사람들은 주사파라고 하죠. 반일 종북이라고 하잖아요. 반일을 하면 반일은 누가 합니까? 우리 민족이 하는 거잖아요. 우리 민족의 적이 바로 일본이라는 겁니다. 즉 일본이라고 하는 적이 분명할수록 우리 민족은 하나가 되는 겁니다. 제가 한 가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불과 4, 5년 전쯤에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일본 측 대표가 북한을 질타했습니다. 메구미 등을 포함해서 일본인 납치 사건에 대해서 납치된 일본인들을 일본으로 다시 송환해 달라. 일본인 인권 문제를 해결해 달라. 이렇게 했을 때 북한 측 대표가 반론을 냈습니다. 뭐라고 반론했는지 아세요? 위안부를 잡아 끌고 가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사과하지 않으면서 왜 일본인을 납치했다고 하느냐. 다시 말해서 우리가 위안부 문제를 들고 일어날수록 신나는 건 북한뿐이다는 겁니다. 한 가지 말씀드리죠. 여러분들 듣기 어떠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20만 명이 일본군이 20만 명을 끌고 가서 위안부로 삼았다고 그렇게 말하는데, 정대협 부근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믿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 20만 명 중에 단 한 명이라도 끌고 갔다는 증거로 나온 거는 하나도 없습니다. 20만 명을 끌고 갔다고 하는데 그것을 본 친구, 그것을 본 이웃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오직 증거라고 있는 것은 이용수 씨를 비롯해서 몇 명의 할머니들이 이야기한 겁니다. 그렇게 이야기했을 뿐이에요. 그런데 이 할머니들이 이야기한 것도 과거 맨 처음에 나와서 했을 때 이야기하고 대조해 보면 사실과 다릅니다. 그 사람들은 처음에는 어머니가 자기를 기생으로 팔았다, 자기를 술집에 팔았다, 이웃 사람에게 사기를 당했다, 이렇게 이야기했던 사람들이 갑자기 증언이 나는 일본군에게 잡혀갔다, 이렇게 말이 바뀐 겁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이후에 가능하면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도 신경을 쓰면서
정대협이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지금 정부가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이 사람들이 반일을 함으로써 이득을 얻는 것은 과연 누구인지, 지금처럼 일본과 사이가 나빠지면은 손해를 보는 것은 누구인지. 2018년에 10월 30일에 판결이 있었지 않습니까? 신일본 제철에서 일한 4명의 한국인 노동자에게 1억 원씩을 지급하라고. 그런데 박정희 대통령 때 이미 지급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 때는 바로 지급하지 않았어요. 1965년에 일본으로부터 돈을 받은 뒤에 그 돈으로 포항제철을 세우고 경부고속도로를 만들고 소양강 댐을 만들고, 그렇게 10년 동안 경제 성장을 한 뒤에 그 돈을 불린 뒤에 일본으로부터 받은 돈 무상 3억 달러 중에서 9.3%에 해당되는 금액을 징용을 다녀온 사람들에게 나눠줬습니다. 이미 그렇게 준 거예요. 한 번 줬죠. 그런데 일본에서 일할 때 받았어요. 그럼 2번이지요. 또 언제 받았습니까? 노무현 정부 때도 받았어요. 그런데 이번에 또 일본 기업에 달라고 하는 겁니다. 일은 한 번 하고 4번 달라고 하는 거예요. 이 문제도 여러분들이 이후에 이 정부의 하는 행동, 이 사법부가 하는 행동을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1965년에 박정희 정부 하에서 일본과 한일 국교정상화를 할 때 여러분들도 아시는 것처럼 야당, 매스컴, 학생들이 극악하게 반대했습니다. 그때 국민들을 설득하기 위해서 박정희 대통령이 뭐라고 했습니까? 외교에는 상대가 있다고 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박정희 대통령의 명언 중에 미친 개에게는 몽둥이라고 한다면은 우리가 외교를 맺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상대로 인정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여러분들도 우리 함께 일본 문제와 관련해서, 위안부 문제와 관련해서, 그리고 징용 문제와 관련해서 앞으로 이 정부가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정대협이 어떻게 하는지 관심을 가지고 똑똑히 들여다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